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지스틱 회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로지스틱 회계 모델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S자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의 나타내는 부분은 학습 시간에 따른 시험에 대한 합격률이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한다면은 합격 비율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격률이 올라가는 거고요. 우리가 공부를 투자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정말 작다면 사실상 거의 불합격할 확률이 높은 거겠죠. 이 로지스틱 회계는요, 이름이 회계여가지고 좀 혼동이 있는데 실제로는 분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 값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0에서부터 1까지 확률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0%에서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진 분류라고 했을 때 어떤 포인트를 하나 찾게 됩니다. 이걸 스트레스 홀드라고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0.5를 잡는다라고 하겠습니다. 0.75를 잡아줬습니다. 0.75% 이상 학습 시간을 투자해야지만이 합격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또 0.75보다 작을 때는 불합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로지스틱 회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모델에서는 확률값에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분류를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주어진 데이터를 사용하여 처음부터 50%를 A로 두고요. 그리고 나머지 50%를 B로 나누고 A 데이터만 활용해 로지스틱 회계 모델을 만드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게 목적은 아니어가지고 이 모델 적용하는 것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를 나누라고 하네요. 그러면 50%인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이 데이터의 길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을 통해서 데이터의 길이를 확인해 보면은 지금 800이네요. 절반 뚝 나눈다고 하니까 400개씩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것을 요 목으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2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0이 나와야 됩니다. 40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나누기 2해도 죄송합니다. 예, 2개 지워버렸네요. 나누기 2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데이터가 달랐을 때 소수점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저는 목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포인트라고 저는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ILOC를 통해서 한번 데이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LOC 처음부터 일단 아무것도 적지 않아도 됩니다. 포인트 작성하게 되면은 399 인덱스 번호까지 포함을 하게 되는 형태예요. 자, 요렇게를 이제 A라고 두고요. 그리고 이걸 복사를 할게요. B를 둬야 되는데 B는 어디서부터일까요? 예. 포인트부터 끝까지입니다. 끝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나눴는지 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쉐입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400개씩 정확하게 나눈 것을 확인했고요. 이제 로지스틱 회계로 학습을 시킬 건데 우리 머신러닝 모델에서는요. 학습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통계에서는 적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아마 문제를 통계학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학습, 트레이닝이라는 용어보다는 이 적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습과 적합, 그냥 동의어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함수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from stat 모델에서 불러올 거고요. 저는 포뮬러 방식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import logit입니다. 자, 포뮬라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포뮬라 변수명을 하나 정의를 했고요. 여기 포뮬라 종속 변수가 어떤 값인가요? 지금 종속 변수가 제가 문제에서 작성하진 않았네요. 종속 변수는 여기다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종속 변수는 타겟입니다. 나머지는 독립 변수입니다. 예, 타겟으로 한번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겟 물결 표시 독립 변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서비스, AG부터 할까요? AG 적고요. 그리고 플러스 서비스 플러스 그리고 소셜 플러스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나요? 예, 북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뮬러를 정의를 했고요.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할 겁니다. 로짓이라는 짓이죠. 이라는 로짓 회계 모델로 만들 거고 저는 이 만든 모델을 모델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는 이제 포뮬라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콤마 데이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지금 A라는 변수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쪽에 문제를 보면은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A라는 데이터만
활용해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A라는 데이터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요 적합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적합하는 거는 핏입니다.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학습이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학습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서머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리만 여러분들이 잘 출력할 수 있어도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에러가 났습니다. 어디서 에러 났을까요? 스태츠 모델 즈인데 제가 S를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이름 에러 굉장히 많이 냅니다. 저도 오타를 냈네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좀 보기가 약간 힘들어가지고 이 결과를 프린트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서 결과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차트가 나왔는데요. 이 차트만 가지고 또 많은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데 풀 수 없는 문제들은 우리가 수식을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유의하지 않은 독립변수의 개수입니다. 지금 p-value를 보시면 되겠죠. p-value 이 값을 보면 되는데 0.05라고 하겠습니다. 0.05 기준 유의 수준 이것을 기준으로 유의하지 않은 독립변수의 개수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0.05보다 큰 값을 찾으면 되겠죠. 큰 값이 지금 서비스랑 소셜 요게 두 개가 크고 0.05 그리고 그러면은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맞죠? 하나 둘 두 개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게 인터셉트가 0.05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포함하시면 안 돼요. 이거 독립변수가 아니에요. 예, 독립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절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독립변수의 개수를 물었을 때는 절대로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답을 이렇게 2라고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정답. 혹시나 뭐 코드로 찾고 싶다 그러면 코드로 찾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더 번거로울 것 같아요. 만약에 변수가 정말 많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은 없겠지만은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value라고 하면은 p-values까지입니다.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p-value 값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인터셉터 빼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하나 빼야 되겠죠. 1부터 그러면은 1이 빠지겠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요 4개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값이 뭐죠? 0.05보다 커야 된다. 0.05. 0.05를 포함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아마 뭐 시험 문제라면은 기준이 아마 명확할 것 같아요. 이거보다 커야 된다 또는 작아야 된다라고 아마 명확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상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true 두 개인 걸 확인할 수 있고 false는 0이고 true는 1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sum으로 묶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가 2라는 값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서머리로 푸는 게 훨씬 쉽고요. 근데 코드로도 풀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정된 모델인데 제가 이것도 조건을 정확하게 적지 않았네요. 유의한 독립 변수만 사용한 수정된 모델에서 가장 큰 p-value를 가진 변수의 이름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제가 위에 코드를 좀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포뮬러부터 복사하고요. 우리 유의한 독립 변수만 사용해야 되니까 이 두 개만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 두 개가 뭐예요? ag와 어딨죠? 여기 ag와 그리고 book입니다. 서비스와 소셜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학습을 시켜서 서머리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결과를 살펴보면요.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는 가장 큰 p-value를 가진 변수의 이름이에요. p-value 가장 큰 변수의 이름 뭘까요? 인터셉트 여기서도 빠져야 됩니다. 빠지고 age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정답은 age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시험 환경에서는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 지금 보니까 수정된 모델을 사용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1번에 사용한 모델이 아니라 2번에서 사용한 모델을 사용한다라는 점, 그대로 지금 덮어 썼으니까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된 모델에서 독립변수 중 가장 큰 음의 회귀 개수를 가진 변수의 이름은 이것도 그냥 서머리에서 바로 푸는 게 최고일 것 같습니다. 지금 북이네요. 북 보시면 마이너스 0.09가 가장 큰 음의 회귀 개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답 북.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모델에서 로그 우도 조금 확대를 할까요? 수정된 모델에서의 로그 우도. 이 로그 우도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이 모델.llf거든요. 우리 LLF가 나와 있나요?
로그 라이클리 후드인데요. 여기 마이너스 211.432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거 그대로 적으면 되고요. 저희는 혹시 뭐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하시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LLF를 적어서 실행을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11.4323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모델에서 잔차 이탈도를 구하시오인데 이 잔차 이탈도는 그냥 이거는 암기를 해주세요.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 곱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은 422.8647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소수점 자리수는 문제에 따라서 반올림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모델에서 북 변수가 3 증가할 때 오즈 b는 를 묻고 있거든요. 이거는 numPy를 여러분들이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import numPy를 불러올 거고요. as 이 별칭을 mp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mp.exp를 사용해서 우리가 오즈 b를 구하는 거고요. 모델.params 여기다가 어딨죠 이쪽으로 요거 그냥 복사를 해올게요. 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건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러면은 1 증가할 때에 오즈 b를 구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1이 아니라 3 증가할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3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값은 0.05853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요. 7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value가 0.05보다 작은 회기 개수의 총합이네요. 이것도 서머리에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기 수정된 모델에서 지금 p-value가 0.05보다 작은 거 요 두 개. 아니 잠시만요. 문제 한번 다시 볼게요. 회기 개수라고 물었잖아요. 독립 변수라고 물었는지 회기 개수라고 물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회기 개수라고 묻게 되면은 이거 모두 다 회기 개수입니다. 이러면은 요 회기 개수를 다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코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더할 수도 있겠지만은 코드로 푼다면은 모델.점 회기 개수는 파람즈입니다. 제가 실행을 한번 시켜서 값들을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 값들을 0.05보다 작은 것만 더해야 돼요. 0.05보다 지금 다 작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다 이렇게 썸으로 처리를 하면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혹시나 이 문제에서 0.05보다 또 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수식으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p-value를 또 작성을 해서 조건을 하나 넣는 거죠. 콘드 조건입니다. 모델.p-value 0.05보다 작아야죠. 0.05보다 작은 것을 조건으로 두고요. 이것을 조건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조건에 지금 다 부합하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나왔고요. 이 값을 이제 sum으로 더하면 되는데, sum으로 더하는 방법은 .sum을 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 sum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sum을 하는 거는요. 파이썬의 sum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다가 sum을 하는 거는 판다스의 sum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제 8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가 조금 기네요. 수정된 모델로 B데이터를 사용해 타겟을 예측하라고 하네요. B데이터의 타겟을 예측하고 B데이터의 실제 타겟과 비교해 정확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1과 0으로 확률값이 나온다 그랬죠. 구분을 해야 되는데 0.05보다 크면은 1, 0.05 이하면은 0이라고 구분을 하라고 하네요. 먼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사용을 할 거고요. predict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고 데이터는 B입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실행한 결과가 나오는데 확률값이 나오게 됩니다. 확률값. 혹시 여러분들 머신러닝에서 이 predict이랑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머신러닝의 predict 할 때는 분명히 이 그 타겟 값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위쪽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쪽으로 와서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지금 B로 나눴다고 하더라도 타겟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포뮬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포뮬러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타겟은 종속 변수고 나머지는 독립 변수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함께 넣어도 독립 변수만 사용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확률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 확률값, 그러니까 이거를 분류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이 값을 저는 pred라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pred로 받았고, 이제 pred를 다시 한번 확률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0.05보다 크면은 1, 뭐 작으면은 0인데 이걸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드 좀 지우고요. 프레드 조건을 하나 두도록 할게요. 0.05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펄스인지 아니면 true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0.0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것을 펄스면은 0으로 바꾸고 true면은 1로 바꾸는 거는 우리가 이 불린이라는 자료형을 int형으로만 바꾸면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as type int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0.05보다 크면은 1이고요. 작으면은 0이네요. 지금 보이는 것들은 다 작기 때문에 다 0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프레드로 다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큐러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오큐러시는 scikit-learn에 있는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from scikit-learn 매트릭스에 있죠. 매트릭스 import 그리고 어큐러시 저는 코드 인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코드 인트는 사용이 안 됩니다. B 컬럼명 타겟 쳤고요. 그리고 프레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어큐러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큐러시가 0.76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한 7.5개는 맞추는 이제 그런 모델이네요. 자, 이렇게 구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9번 문제입니다. 8번에서 계산한 정확도를 바탕으로 오류율을 계산하시오거든요. 이 오류율은 1-어큐러시입니다. 그래서 1-어큐러시인데 ACC라고 제가 어큐러시를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이걸 가져와서 어큐러시를 저장하고 1-ACC라고 하면은 오류율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0.235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 관련된 문제들을 학습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8번, 9번이 어렵다고 한다면 7번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풀이 학습하는 방법을 알아둔다면은 로지스틱 회귀 모델 문제가 나왔을 때 뭐 10점, 15점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